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더 좋아졌네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터덜터덜 걸어 얼마 전 이사 온 원룸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또각, 또각, 또각 위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 고개를 올려다 보았다. 처음 보는 여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나는 힐끔거리며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를 좀 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이는 30대 중반 또는 후반, 그야말로 팔등신과 같은 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 남편인지는 몰라도 좀 고생을 하겠다 싶었다. 어머, 500여 사시죠? 그 여자는 날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며 반갑게 물어왔다. 환하게 웃을 때 드러나는 가지런한 치아가 무척이나 매력적이다. 아, 네, 근데 누구신지? 처음 뵙네요. 저 옆집 살아요. 아, 그럼 주인 아주머니세요? 제가 인사가 늦었네요. 원룸을 얻을 당시 주인 여자가 해외여행을 가 있을 때라 부동산과 관리인을 통해 계약을 했던 터라 주인 얼굴을 못 본 상태였다. 잘생긴 총각이 옆집으로 이사 들어왔다더니 정말 인물이 환하시네요. 호호호호. 주인 여자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오므리며 웃었다. 나중에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 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호호호. 주인 여자는 중요한 볼일이 있는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주인 여자는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불쑥 튀어나왔다. 그냥 주부겠지 뭐. 돈 잘 버는 남편 만나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여자겠지. 집에 돌아와 자려고 누웠는데 주인 아줌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몇 개월 뒤의 일은 아침에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301호에 사는 아가씨가 일찍 출근을 해야 하는데 주인 아줌마 차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자기는 어제 친정에 가족 모임이 있어 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돌아오려고 했는데 늦잠을 자서 지금 바로 못 오는 상황이라며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 직접 가서 차를 빼달랜다. 몇 개월 살다 보니 주인 아줌마와 가까워져 원룸 계단에 전구도 몇 번 갈아주고 하수구 막혔을 때도 직접 뚫어뻥을 사들고 가 시원하게 뚫어주고 아줌마 노트북도 한번 포맷해주고 했더니 이젠 내가 건물 전담 집수리공이라도 되는지 아침부터 별 희한한 부탁을 해온다.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미혼남입니다. 정확히 1년 3개월 전쯤에 15살 연상의 여자친구를 만났고 바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의 주인 여자였습니다. 계단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호감이 갔어요. 원래 본가가 있던 곳이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를 구해 짐을 싸 올라왔고 1년 정도 열심히 살아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끼고 반전셋집을 구했죠. 그 전까지는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한 층에 대략 5세대가 있었고 층수가 높진 않지만 신축이라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았던 집이었죠. 가장 위층인 4층엔 큼직막한 테라스가 딸려있게 설계되었고 역시나 주인 집이었다. 그 집으로 이사 후 오늘의 집과 유튜브 등을 통해 취향에 맞게 나름 집도 꾸미고 고사양의 PC도 한 대 더 구입해 투컴으로 나만의 작은 PC방도 만들었다. 거치대도 만들어 온갖 라면이나 과자류를 무리해서 구입해 진열하고 그랬었다. 그렇게 다시 고단한 직장 생활이 이어졌지만 집도 좋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도 많지는 않지만 적금을 넣을 여유돈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살았다. 나중 되니까 고향도 가기 귀찮고 점점 혼술, 혼자 사는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할 즈음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 집에서 밤마다 소동이 자주 있었다. 그 주인 집 남편이란 사람은
이 동네에 맞지 않게 사람이 부유하고 풍족해 보였다. 참고로 주인집 여자와 그 남편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났었는데 남편은 50대 초반 주인집 여자는 40에서 43세로 추정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터 그 주인집 남편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워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한다. 건물 명의가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건물을 공동 명의로 해주고 그 테라스 딸린 최상층을 주인 여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줬다더라. 또 남자가 그렇게 매몰차지 않았던 게 건물 자체에서 나오는 임대료 전액을 전처에게 모두 주는 형식으로 깨끗하게 합의를 봤다고 한다. 나는 그 주인 여자의 바로 아래층에 살았는데 입을 트기 시작한 계기는 이랬다. 내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도 위층은 테라스기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폈는데 주인 여자가 그 일로 나와 얘기를 하러 온 것이다. 조심해달라는 말과 함께 처음 이사 온 후 두 번째로 그 여자를 제대로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일자형 회색 원피스 위에 검은색 가디건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잘 어울렸다. 그 집에 산 지도 꽤 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여자가 데리고 다니던 딸아이가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마주치면 농담 따먹기는 하는 정도였던지라 딸아이 물어보니 진짜 새 출발하고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보냈다고 하더라. 남편은 그 사이 재혼도 했고 그러니 충분히 돈이나 정서적 안정감에서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았다. 그 말을 하는 여자가 생각보다 슬퍼 보였지만 딱히 우리 사이에서 더 할 말도 없을 것 같아 말을 삼갔다. 그러다 정말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먼저 술자리 제안을 했고 나도 혼술이 지긋지긋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눈은 쌍꺼풀이 없지만 속상이 있었고 겉으로 보면 무쌍인데 눈이 큰 느낌이어서 이국적인 미가 살아있는 눈이었다. 참 관리를 잘했구나. 생각할 찰나 술자리는 점점 깊어졌고 다음날 휴무인지라 내 입장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술자리였다.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온 그녀는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라고 물어왔다. 네, 없어요.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장거리 연애는 싫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이지. 대부분 그런다더라. 너도 참 외롭겠다. 네, 무지 외로워요. 그럼 멀리 있는 전 여친은 있고 가까이 있는 아줌마랑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 그 뒤는 아주 자연스러웠다.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지려는 찰나 주인 여자가 내 손을 잡았고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손을 잡은 채 우리는 4층 주인 집으로 올라갔다. 이후 내가 살던 3층의 원룸은 점점 버려졌고 우리 둘은 4층에서 동거하다시피 생활하며 살았다. 정말 매일매일 퇴근하고 그 여자가 해주는 밥을 먹고 데이트를 하고 술을 먹으며 어느덧 그 회사를 다닌 지 3년 차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내가 살던 원룸집의 전세 계약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그간 회사가 생각보다 잘 돼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이 결정되었는데 통근거리가 약 2시간인 위치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동네를 벗어나 다른 지역을 갈 준비를 했으며 그녀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묻듯이 말했다. 나도 자기 따라 같이 갈까? 우리가 처음부터 가볍게 만나는 사이로 지내는 사이였지만 사람이 살 부대끼고 1년을 살다 보니 그 정이 생각보다 깊었다. 그래, 자기가 같이 가준다면야 나야 좋지. 그렇게 해서 주인 아줌마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다. 문제는 사귄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녀가 저를 엄청 좋아한다며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네요. 저도 처음에는 타지에 와서 외롭고 주인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오니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갈수록 점점 더 좋아졌네요. 며칠 전 알게 된 사실인데 그녀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한 돌싱녀란 겁니다. 40살인 주인 아줌마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많지도 않은 나이에 2번이나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첫 남편과 2번째 남편 모두 다 바람나서 부득이하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고 고민인 건 2번씩이나 이혼한 여자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녀 말로는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을 했다는데 솔직히 100%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본다고 하는데 그녀가 싫지는 않지만 나이차도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혼했다는 것과 첫 남편 사이에서 애가 있어 왕래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네요. 한편으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잘 맞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3살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셨어요. 2분이 대학생 때 저를 낳으셨거든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매일 같이 싸우다 결국 이혼하신 거래요. 결국 어린 시절을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었죠. 저희 할머니가 엄마한테 제가 엄마 많이 따랐는데 애를 두고 그리 갈 거냐고 하셨을 때 그런 애 필요 없어요. 쓸 데도 없고라고 하셨대요. 제가 성인이 되어 엄마를 찾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찾아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전 할머니 사랑받으면서 자랐고 아빠는 제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사실상 엄마 역할을 해주셨고 그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홀로 서울 생활 중에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맘때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상실감에 빠져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삶에 대한 의욕이 그녀를 만나면서 생겨나게 된 거죠. 막연히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오겠거니. 할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그랬거든요. 나이 차를 알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상상하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더군요. 특히나 그녀가 가진 재력으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삶에 대한 것, 안락함, 그리고 엄마 같은 포근함과 안정감. 그분 옆에서 늘 같이 있고 싶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하다못해 문자 하나만 받더라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이런 게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